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가짜뉴스 단속반 빠밤. 우리는 단속한다. 가짜뉴스 없어질 때까지 빠밤. 비말. 님이 말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안 되겠네. 진중권이 안철수를 만나면 생기는 일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살짝 느낌을 잡아봤고요. 자, 먼저 이게 왜 가짜뉴스입니까? 60 때도 했는데 정치 풍자 못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 빠밤. 오늘 중앙일보가 네. 지면에 아주 크게 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시사 개그 프로에서 네. 정치 풍자가 실종이 됐다. 음.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몇몇 그 개그맨들의 발언을 인용을 해서요. 한마디로 이분이 정부 비판을 개그맨이에요, 이분이? 네네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어. 뭐 눈치를 봐서. 그러니까 팬덤 정치 시대에 비판을 모욕으로 여기고 정부 비판하는 뉘앙스만 비춰도 지지층들이 몰려와서 막 대거 비난을 한다. 저는 일종의 한 현상을 저는 보여주는 그런 얘기일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네. 단편적으로 한 면을 지금 보여줬네요. 이 한 면만 보여준 거죠. 네. 그러면 과연 60 때도 했는데 지금은 60 때만도 정치 상황이 못해가지고 개그계에서 정치 풍자를 못한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중앙일보 기사에 언급된 개그맨 여기 보면은 밑으로 내리면은요. 네. 여기 멘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익명을 요구한 개그맨 말고요. 김시덕 말고 밑에 내리면 인터뷰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 4시 10분이라는 구독자 요건데 잘 모르겠다 누군지. 4시 10분. 옛날에 이 개그 콘서트 출신 개그맨 김영민 씨가 지난 4월에 4시 10분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김영민 씨가 어떤 분이냐?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소개를 해줘야 이게 균형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분이 개그맨 김영민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음. 근데 너 처음 보는 분인데? 개그 콘서트에 약간 내시 역할을 하면서 잠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캐릭터인지를 네.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다른 기사를 참고할 만한 기사를 이제 가져왔거든요. 네. 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머. 김재정은 위험한 선동가다. 젊은이에게 나쁜 가치관을 심어줘서 혐오를 조장한다. 거의 태극기 모독부대적인 생각인데? 여기 이제 주간동화에 실린 기사인데 주간동화가 이 개그맨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네. 우파 청년 유튜버 개그맨이라고. 아, 이미 주간동화도 이 김영민이라고 하는 4시 무슨 뭐 프로그램 하는 네. 이 친구가 태극기 모독부대 쪽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친구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했네요. 정치풍자, 시사풍자를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김영민 씨가 얘기하고픈 그 정치풍자, 시사풍자는 제가 봤을 때 원사이드예요. 한쪽 시각에서 바라본 어떤 그런 정치풍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로세로 연구소 가서 하면 되겠네. 실제로 정치풍자. 제가 더 가져온 기사가 있는데 주간동화가 주목을 했죠. 네. 아, 가세현 출연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야, 나 거의 예언자다. 네.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네? 그 정광훈 씨를 인터뷰해가지고 그 사실상 정광훈 씨를 뭐 대변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죠? 매체 비판을 받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자 기독교인 우파 인증했다 라고 딱 제목에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봤을 때 거의 확증인데 네. 김영민 씨? 그러니까 김영민 페북에 크리스천 투데이가 그런 문제 있는 매체다라고 비판하는 걸 제가 잠깐 소개를 해갖고 요 밑에 네. 보면 요거 팬앤 마이크 팬앤 마이크는 이거 완전 대표적인 태극기 모독부대 여러분, 기관지잖아요. 여기 보면 우한 폐렴이라고 돼 있죠. 작심 발언.
정부 비판하니 부들부들하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야, 이 있는 분이에요. 내시더라, 요거는, 요 분이 내시로 나왔던 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신 발언이라고 이제 팬앤마이크에서 소개를 했는데 이런 분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 풍자 시사 개그라고 하는 게 글쎄요 어느 정도 대중들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요거를 광화문 지난 8.15 집회 같은 데서 네. 하면 할머니들은 한 서너 명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정치 풍자를 했다면 네. 대중들이 좋아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일반 시청자들은 안 좋아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게 원래 그 개그맨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더구나 시사 개그 지난번에 우리 오셨잖아요. 시사 개그 하는 분. 강성범 씨 같은 경우는 되게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취재를 많이 해요. 팩트 체킹을 해서. 네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 시민들 이상을 알고 있어야 바보짓을 하더라도 딱딱 짚어가면서 맞는 말이네 네. 라고 결국은 공감하면서 웃게 만드는 건데 이 김영민 씨는 저 개그맨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우한폐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태극기 모독부대 일부에서 그나마 전반스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한테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 국민 전체를 웃겨줄 수 있는 개그는 못하죠. 제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이제 중앙일보는 마치 개그계의 대표 선수인 것처럼 정치 풍자를 못하는 현실을 중앙일보가 풍자를 하고 있는 요 자체가 코미디네. 제가 이 중앙일보 기사를 읽으면서 네. 여전히 정치 풍자하고 시사 풍자라고 하는 거를 정부 비판에만 프레임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 풍자나 시사 개그는요, 요즘 정부 비판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종교, 검찰, 삼성, 대기업 이런 것까지 다 포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너무 협소해요 지금.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심지어 일반 경향 한겨레, 네. MBC에서도 조차 정부 비판이 언론의 유일한 사명인 줄 알아요. 네. 근데 이게 옛날에는 달라졌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거죠. 촛불 이후에는 진짜 권력이 우리가 청산해야 될 권력이라는 것이 적폐라는 사실, 언론, 재벌, 기득권, 검찰, 친일파 이런 과거 적폐 권력을 청산하는데 정부가 함께 싸워야 할 파트너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을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요게 왜 가짜 뉴스죠? 동아일보. 요거는요. 전공의 집단 파업, 중환자실 등 진료 차질 23일 총리 만나 코로나 진료에는 참여. 이게 왜 가짜 뉴스예요? 저도 이거는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저도 전공이 집단 파업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파업은요 노동자나 노조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노동 3권, 네. 헌법적인 권리죠. 파업은 합법적인 권리예요.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전공이나 지금 의료계는 노조가 없습니다.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 전공의가 네. 임의단체?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는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이를테면 머리 큰 기자들의 모임 이렇게 여기서 TV 기자협회가 파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상당수 언론들이 집단 파업이라고 하고 방송사들도 몇몇 방송사들은 집단 파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파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전공의 집단 파업이라고 안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여기 그 참고 글을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다 파업이라고 제가 쓴 거를 일단 가져왔어요. 파업 의사단체는 파업을 중단해라. 네. 조선일보 사설. 요것도 경향신문도 파업이라고 했어요. 파업 나선 의료계. 지금 파업할 법적 그 주체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파업은 합법적인 권리예요. 계속 이렇게 써두고 있네요. 근데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집단 휴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맞네. 네. 야, 한겨레 콱 꼬집어서 딱 정확하게 썼네. 네. 그리고 제가 참고한 라는 글을 쓰신 분은 제 페북 친구인데 친구예요? 차수련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조 지도위원회 글이거든요. 요 분은 이제 보건의료 산업노조. 그러니까 합법적인 파업의 사실상 주체. 그렇죠.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쟤들은
파업할 당사자 주체가 당사자가 아닌데 안 돼요. 왜 쟤들한테 파업이라는 단어를 써주지? 여기 보면 직능 단체는 파업권이 없다. 전공의 협의회 의사협회는 직능 단체다. 어허. 진료 거부가 맞다. 어허.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 등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파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아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요, 네. 예, 명분도 없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아주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등등등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업을 할 수 있는 주체도 아니고 네. 더구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파업이 아니라 현재 진료 거부는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네. 그러니까 라고? 파업이라고 하면 저도 음. 노조가 뭐 파업할 수 있지. 음. 합법적 권리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노조가 아니에요. 직능 단체예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지금 네. 완전 가짜 제목이 가짜 기사네. 저도 반성을 했어요. 야, 그래서 파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좋은 거 했다. 좋은 단서 가졌어요. 제가 이 페북 글을 보면서 네. 예. 돌 깨는 소리 있죠. 마스크가 자꾸 입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이거? 배고프십니까? 네. 진짜 민동기 국장이 집에서 쉬시면서 큰 거 하나 물어오셨습니다. 자, 저 작은 거 단타 위주로 한번 갈게요. 네네네. 왜 가짜 뉴스냐? 사랑제일교회라고 안 한다고 그러죠. 빤스 처치. 전빤스 신도들. 정부가 가짜 통계로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거 그대로 쓴 겁니까? 그건 연합뉴스 우리가 1년에 얼마를 우리가 혈세를 준다고요? 323억. 332억. 죄송합니다. 아차차. 반성하세요. 네. 자, 반성이 정말 저희는 빠릅니다. 숫자가 뒤바뀌었을 뿐인데 네. 액수가 무려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억이면 큰 거죠. 죄송합니다. 네. 자, 빤스 처치가 정부한테 자꾸 가짜 통계로 책임을 자기들한테 돌린다라고 주장하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 강현재 변호사. 한때 찰스의 키치였는데 네네. 계속 어디 공천 받는 대로 3등 전문이야. 보통 이렇게 총선에 나가서 2등 정도 해야 아깝다고 뭐 표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3등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3등 전문이에요.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이게 계속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이게 옮길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또 연합뉴스에서는 그대로 그냥 입에서 터는 대로 바로 써줍니다. 이제 검증을 좀 검증해야죠.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증을 해 이렇게 정부가 가짜 통계로 방역 실패 책임 교회에 전가한다고 꼬장 또는 책임을 교회에 전가한다고 햇소리 이런 식으로 조금 나름대로의 팩트 파인딩을 거쳐가지고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쭉 얘네 주장하는 걸 이렇게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계속 햇소리를 더 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써주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죠. 계속 써주면은 계속 더 세게 하지. 강도를 높이죠. 그럼요. 네. 자, 오마이가 광화문 집회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렸잖아. 조중동에다 대고. 네. 자기들 돈을 다 챙겼어.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어음으로 줬겠습니까? 정금? 헌금을 줬겠죠. 교회에다가 헌금 내면서 어음 냅니까? 응? 카드 수수료. 원래 교회랑 카드로 냅니까? 원래 교회랑 절이 그 현금 동원 능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카드는 안 되겠네요. 왜냐면 네. 거기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도 있고 이게 세원이 노출되는 거 별로 원치 않죠. 네. 언젠가 이제 또 그쵸. 아직까지 세금 안 내고 계시니까. 여하튼 현금인데 현금 엄청 땡겼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자기 돈은 다 챙겨놓고 언론사에서 정작 문제가 되니까 정부만 때려 이 조중동이. 응? 자기네 광고주를 때릴 순 없잖아. 그렇죠. 못 받은 돈이 좀 남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 거 하면은, 요게 이제 절묘한
8월 22일. 야, 요게 8월 22일이면은 금요일인가요? 토요일. 토요일이네. 네. 토요일 대회전. 이렇게 한번 저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8.15부터 쫙 일주일을 눈치를 본 거야. 네. 토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네. 그러면서 조금씩 밀려나면서 양비론으로 밀려났다가, 이거 뭐 집회가 썩 뭐 좋은 집회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나온 정치적인 목소리는 경청해야 한다. 네. 문재인, 퇴진! 이런 양비론,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줄타기를 했어요, 주호영이. 네. 그리고 하루 이틀 더 지나서도 분위기가 이상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미통당은 관련 없어. 요 정도까지 물러났다가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 미통당에서 나가라고. 네네. 네. 자발적으로 말이야. 참여하라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 게 딱 뽀록이 났어. 네. 그래서는 계속 지지율이 지난주 리얼미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급전 하락. 그래서 오랜만에 민주당 꺾었다고 좋아했는데, 바로 다시 정상화됐어요. 지금 땅바닥으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주일 만에 이제 요 멘트가 나온 거야. 마밤. 주호영이 정광훈 목사를 용서하지 못한대. 정광훈은 대가를 치러야 된대. 이거 지네가 사실은 이거는 완전히 참 이상한 화법이에요. 박근혜 시대로 돌아간 듯한 유체 이탈화법.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 내가 나를 용서 못해. 내가 대가 치러야 돼. 이런 거의 자기 분열적인 멘트가 하필이면 조선일보, 이 C가 조선일보거든요. 네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왔어. 이거는 조선일보와 주호영의 합작품이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조선일보가 양비론을 쳤거든. 양시 양비. 네. 집회 옳진 않았지만 문재인도 나빠. 그 정치 현장에서 올바른 얘기를 했어. 라고 조선일보가 계속 가르마를 탔고 그걸 가지고 주호영이 계속 정치 공세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선일보도 이제 안 되겠어. 아무리 자기네가 돈을 받아 먹었지만. 네. 그래서 조선일보랑 주호영이 합작으로 이중창을 부른 거예요. 우리를 용서 못해. 우리가 대가 치러야 돼. 이중창. 자멸적 이중창이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 주진우를 치면 돼. 진우가 큰 거 했어, 이번에. 저기 인터뷰를 했죠. 네, 주진우, 전광훈. 정광훈 씨가 격분했던데. 주진우가 역시 취재 잘합니다. 정광훈을 인터뷰했어, 전화. 응? 마스크를 안 썼네요. 요거는 얘가 땀이 많나 봐요. 난냉구를 입고 이렇게 방송을 해. 주진우가 땀 많어. 땀 많으면 어때? 취재 잘하는데. 기자가 말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취재를 잘해야지. 정광훈을 인터뷰를 했는데 통합당과 조선일보에 서운하다고. 자식들이 말이야. 언제는 막 자기 도와달라고 막 그러더니 말이야. 이번에 겪어보니까 말이야.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말이야. 요거 이렇게 약간 이제 주 기자가 그런 게 있어. 멘트를 잘 따내. 그러니까 약간 살살 그어가지고 열받게 만드는 약간 기술이 있어. 제가 그 인터뷰를 들었거든요. 네. 쭉 음성으로 들어본 제 느낌은 분노를 부추기는데 일가견이 있다. 분노 부추기는 기자. 분노 조장자. 근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멘트를 따야 되잖아요. 그럼요. 보통 우리가 데스크에서 한 32도 정도 올라가면 야, 너 날씨 리포트 하나 해와. 그래서 제목부터 나와. 덥다, 더워, 시민들 왕짜증. 이렇게 딱 이제 제목을 줘. 그러면 여기에 딱 제목에 맞춰서 인터뷰를 따와야 돼.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더우시죠? 그러면 네. 그러고 가요.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면 짜증들 많이 나시죠? 네. 그 시민 인터뷰를 해서 날씨 리포트를 꾸려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아주 잘하는 기자가 유능한 기자입니다.
완전히 분노를 살살 이렇게 조작을 네. 하거나 어떤 날씨 리포트 가면 또 동등한 리포트인데 어느 회사 거는 보면은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나오는데 집사람이랑 막 완전 짜증나고 막 날씨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인터뷰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건 진짜 기자가 계속 이렇게 긁는 거지. 그거 기술입니다. 근데 주 기자는 여기 보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서 주진우가 딱 긁어. 자기는 이제 웃는 구급차 탈 때 턱스크 하면서 구급차 턱스크. 오르는 것 때문에 그렇죠. 아주 어마어마하게 여론의 지탄을 받았잖아. 네네. 근데 딱 그 얘기를 하다가 주진우가 그래. 웃는 모습 그 조선일보에도 나왔던데요. 이렇게 싹 긁었어. 그랬더니 이 조선일보 그게 인간들이야? 딱 이렇게 받은 거지. 응? 걔네 다 전부 거짓말이야. 딱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살짝 또 부추깁니다. 아니 목사님, 아이고 통합당이랑 조선일보, 대형교회 목사들, 빠스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인간들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또 부추겨. 그러니까 또 이 주옥 같은 멘트, 요거는 진짜, 이렇게 대사를 써두고 읽으라고 그래도 어려운 거야. 그렇죠. 요게 나왔네. 이번에 겪어보니까 말이야, 통합당, 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야. 요 멘트가 딱 따낸 거야, 주기자.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주진우는 국정원 같은데, 네. 아니, 검찰 프로파일러. 요런 걸로 써야 돼. 딱 해가지고, 진술을 받아내잖아. 네. 좋습니다. 자, 주기자. 여기서 이제 또 주기자가 또 죽이는 멘트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중요한 일마다 자기를 와가지고 부탁하고 말이야. 애걸복걸하던 미통당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자기한테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조선일보 자기 비난하고 말이야. 굉장히 지금 막 전반수 굉장히 서운합니다. 이렇게 딱 전하고 있죠. 그리고와 조선일보도 요 사이에 네. 괄호를 하나 넣고 싶네요. 여기다 뭐라고요? 돈을 받아 챙긴. 포인트네요. 네네네네. 그리고 헌금으로 마련된 빳빳한 캐시를 챙긴 조선일보다. 네네. 이렇게. 역시 또 이 대한민국 최고 기자 주진우 기자의 기사를 또 우리 민동기 국장은 그 와중에 데스크를 봅니다. 진짜 타고난 편집국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통당이 계속 지금 방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정광훈 목사를 용서 못한다고 관계없다 정도가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야. 못 나오게 해야 된단 말이야.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하면은 그거 정말 웃겼어요. 우리 김모은혜 기자 대변인입니다. 여기 보면 미래통합당은 정광훈 목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 함께한 적도 없습니다. 에이. 이렇게 얘기하고 옆에 계속 함께했던 많은 날들에 아니 좀 확인을 하시고 이런 멘트를 하셔야지. 근데 사실은 김은혜 기자가 이 팩트에 대해서도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게 참 이 정치라는 게 무서운 거야 이게. 실제로 김은혜 앵커가 기자 시절에 상당히 그 팩트 체킹 잘하는 기자였어요. 저 인터뷰했거든요. 네. 악바구리입니다. 약간 오버했지. 네. 후배가 그랬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어. 네. 명동에서 중계차를 딱 타는데 기사를 보내왔어. 근데 김은혜 기자가 데스크가 그랬어요. 일진. 근데 딱 전화로 쪼는 건데 옆에 들었어. 그때는 욕했거든. 야, 이 새끼야.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서 태어나 오늘날 구원을 약속한 오늘 많은 남녀들이 명동 거리를 삼사모 짝지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이제 리드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너 2000년 전에 예수 태어난 거 봤어? 확인했어? 확인도 안 했으면서 여기다 2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팩트로 쓰면 어떡해? 그랬었어요, 그때, 김은혜 기자가. 그래서, 세다. 응?
그랬거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통당 정반스와 아무 관계가 없다. 요거는 아니지. 그렇죠. 응?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전반스에 코로나 반스를 입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전반스 안 입었다. 그건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제목만 쭉쭉 그냥 뭐 가짜뉴스 주말에 너무나 많이 폭주해가지고요. 네. 요 두 사람이 뭉쳤어요. 여기서 언박싱이 유행이잖아요. 언박싱. 예. 근데 안박싱이라고 안철수의 안박싱. 그래서 둘이서 방송을 해요. 근데 별로 보고 싶진 않네. 보지 마세요. 근데 그 수준이 그러니까 진삐에로는 우리가 알잖아. 네. 중앙일보에 이제 결국 취직됐잖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려고 생계형으로 막 터는데 진삐에로는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이제 맛이 갔다. 생계형으로 막 턴다. 이렇게 이제 견해가 일치가 되고 있는데 두 분이서 이렇게 딱 하니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야. 놀라울 만큼. 그래요? 응. 그래서 다시 보게 됐어요. 정말 집신도 짝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 털어요. 그래서 모든 게 선고형이었다. 박원순, 문제가. 박원순 시장이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사구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승에서 저승으로 좀 차분하게 보내드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헐뜯어요. 헐뜯는 정치는 오래 못 간다. 자, 그리고 요거 우리 TV기자협회 허재현 기자가 요걸 다 가지고 나왔어요. 요게 뭐가 잘못됐나? 박재동 성추행 사건 판결문은 어땠나? 요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요거 상당히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기본 지식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뭐가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면 이 사안 전체를 아주 오판하게 반대로 알게 된다. 그런 아주 중요한 제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박재동 화백의 성추행 사건 판결문 어땠나? 판결문 읽어봤나?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는. 근데 이건 제목 자체가 틀린 거예요. 박재동 성추행 사건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모 씨가 성추행 당했다고 SBS를 통해서 주장만 했지. 그렇죠. 보도를 통해 주장만 했지. 됐죠. 성추행 혐의로 형사 사건이 없었어요. 응? 네. 그러니까 박재동 성추행 사건이라는 사건은 없었어. 형사 검찰 경찰 조사 이어서 검찰 조사 받고 해서 공판이 있었고 박주행 성추행을 처벌하기 위한 형사 사건이 없었단 말이야. 그냥 언론을 통해서 주장을 했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 뒤늦게 이제 강진구라는 경향신문의 탐사보도 기자가 뛰어들어서 보니까 진술이 좀 이상해.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대뜸 미디어오늘에서 송가연 기자라는 분이 박재동 성추행 사건의 판결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제목을 뽑아버리니까 박재동이 성추행 사건으로 처벌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판결문이라는 거는 박재동 측이 원고가 돼가지고 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반론보도, 정정보도를 청구한 민사소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 1심에서 패소한 판결문을 여기다가 그렇죠. 반론보도는 승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정정보도까지 이제 했는데 사실 정정보도는 무리해. 이게 어려운데 여하튼 1심에서 진 상태예요. 그 판결문을 읽어봤다는 얘기야. 근데 요 제목은 기사도 물론 세심히 봐야겠지만 이 제목을 기사를 쓴 기자가 뽑았는지 아니면 데스크 과정을 거쳐서 뽑았는지 요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독자 입장에서 별로 안 중요하지. 왜냐하면 그렇죠. 누가 했던 이 기사를 주로 이제 제목으로 보니까. 자, 그래서 이 허재영 기자
전 한겨레 신문 기자. 팩트 체킹 아주 훌륭한 기자인데요. 송가영 기자가 참 나쁜 게 뭐냐면 SBS를 상대로 한 박재동의 원고가 된 재판인데 마치 대중에게는 박재동이 성추행 형사 재판에서 패소했고 그 재판에 판결문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다. 이렇게 이거 대단히 아다르고 어다른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큰 이거는 잘못 뽑힌 제목이죠. 전체 사안을 오판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제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디어오늘에서 SBS 김성준 간판 앵커였어요. 그죠? 지하철 불법 촬영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네요. SBS가 이걸 제대로 반성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반성 안 하고 있죠. 근데 제대로 반성 안 한 대표적인 언론사가 바로 TV조선입니다. TV조선 최희준 인생은 나그네게 그 최희준 말고 놀라요. 놀랐어요? 네네. 어디에서 왔다가 자 편성본부장에다가 앵커 앵커 2사급 앵커였어요. 그죠? 네. TV조선 개국 이후로 형광등 600개 아우란가? 고 유명한 멘트 간판이었죠. TV조선의 뉴스 간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잘렸어. 해임됐어. 네. 왜 해임됐을까요? 갑자기 해임됐죠. SBS의 가장 잘 나가는 성골이었다가 아버지가 TV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이잖아요. 최병렬 자한당 상임고문. 아빠가 읽어놓은 조선일보의 품으로 돌아가서 편성본부장을 하다가 잘렸어요. 왜 잘렸을까요? 왜? 사유를 밝힐 수 없다라고 기사에 되어 있네요. 네. 밝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김성준 전 논설위원의 혐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대부분 이제 취재는 다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2차 가해 우려가 있어요. 요 상황은. 피해자잖아, 명백하게. 네. 그 회사에서 해임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안이 회사의 해임 조치로 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해임이거든요. 네. 사측에서 본부장을 해임을 했어요. 네. 어지간한 거 가지고 해임 안 합니다. 되게 큰일이죠. 네.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해임을 한 건데. 근데 TV조선에서 아직까지 밝힌 바가 한 번도 없어. 이게 2019년 10월 16일이네요. 네.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요거는 밝혀야 되는 그런 관련 사안입니다. 우리 저 김성준 SBS 앵커가 이렇게 지금 집행유예 받고 한 게 보도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보도돼야 될 사안인데 TV조선 정작 자기들은 밝히지 않고 있으면서 사회에 이를테면 박원순 시장이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확정해서 다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선택적인 정의, 선택적인 보도. 자기들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남한테만 강요하는 그런 TV조선의 행태. 전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목격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왜 사실은 박원순 시장 사안도 지켜봐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거 되게 큰 기사가 떴어요. 강지환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세요. 이분이 자기 집에서 그 스태프들 2명이랑 술 먹다가 1명은 성폭행하고 1명은 성추행을 했다. 그래서 구속됐던 사안이에요. 아, 구속까지 됐어요? 그럼요. 성폭행 혐의니까.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보도가 그 당시 보도를 보면 당시 일보 기사인데요. 일보 첫 번째 기사. 자, 여기 보면은 요 분인데 저녁 9시 41분에 피해자 A씨가 강지환의 집에 갇혀있다. 이렇게 갇혀있다. 그러니까 신고해달라고 요구한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이 가서 10시 넘어서 강지환을 체포했어요. 긴급 체포지, 긴급 체포. 근데 강지환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난 술을 마신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술이 완전히 꼬라가지고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어. 눈을 떠보니까 방이야.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갇혀있고 술 마셔 기억이 안 나. 심신미약이야. 그럼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폭행 피해자의 몸속에서 원래 DNA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나타났어. 그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집안에 CCTV 영상이 촬영이 돼 있었어. 집에. 근데 집에 CCTV가 예. 있나 봐요. 강지환의 주장대로 ABC 피해자 ABC와 강지환 3명이 술 마시다가 강지환이 필름이 끊겼대. 정신이 잃었대. 그러니까 여성 피해자 ABC가 그를 부축해서 방으로 옮겼대. 강지환의 진술이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기는 술 먹다가 필름 끊겨서 기억 안 나는 거지. 여자분들이 옮겨준 거야. 그리고 여성분들은 샤워를 하고 하의는 속옷을 입은 채 집을 구경하고 그런 장면이 찍혔대. 그러니까 강지환 옮겨놓고 이분들 샤워하고 이제 집안 구경하고 편한 목장으로 그러면서 사건 발생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저녁 8시 30분. 그러니까 요게 요때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인가 봐요. 요때 보이스톡을 지인이랑 연결하고 자기들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신이 두절돼 있다라고 그때 보도가 됐었잖아요. 근데 통신을 통해서 친구들이랑 계속 그 사건 발생, 성폭행 당하고 있었다는 그 시각에 야 이거 뭐 기삿감이야 크크크 집이 쩔어 뭐 이런 식의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가해든 또는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말은 모두 다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의미지 진실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여대 단톡방에서 남탕 CCTV를 공유했대. 그래서 야 이거 누가 이거 몰카하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했더니 17년 전에 뉴스가 자료 화면으로 방송을 했던 거라는 거야. 그거를 이제 마치 최근에 몰카를 입수한 것처럼 여대 학생들이 장난삼아 올린 글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단 딱 보고 만약에 이 여대 단톡방을 털어가지고 압수해서 막 체포하고 사법 처리해봐. 알고 봤더니 뉴스에 공개됐던 사안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일방 한 사람을 주장만 가지고 속단, 예단 이거 해서는 안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어디 매체에서 기사로 썼나 봐요. 네. 아 그래 진짜로? 근데 또 그 기사 중에 그 와중에 또 코미디도 있어요. 뉴시스인데 이 기사의 잘못된 점. 알고 보니 2003년 뉴스인데 알고 보니 7년 전 뉴스라고. 뭐야 왜 산수를 못해? 이 와중에 또 이런 사소한 가짜 뉴스가 이런 또 17년 전 뉴스인데 7년 전으로 사소한 이런 건 봐줍시다.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자 뭐 하나만 더 할게요. 가짜 뉴스 지금 몇 개 더 있는데 지금 뭐 쉬시다가 지금 민국장 오셔서 벌써 좀 피곤해 보여서 이거 하나만 더 털고요. 뉴스원인데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가 뭐 시가 많아서 안 보인다. 네. 그런 보도들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박홍근 의원이 이걸 실제 자료를 확인했대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거래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월보다 8월에 더 1.6% 상승했다는 거야. 바로 아파트 바로 월세로 막 전환되고 난리 날 것처럼 보도했는데 네. 실제로 갭 투자 전세 끼고 샀기 때문에 전세를 바로 월세로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수치상으로는 기존의 언론 보도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 단속반이었고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